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나요? 얼마나 드시나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즈노 남보쿠님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만큼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일생, 죽을 운명을 극복한 사나이. 미즈노 남보쿠는 오사카의 아와지 출신으로 일본 왕실이 인정한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다. 어릴 적 부모가 세상을 떠나 갑자기 고아가 된 그는 삼촌집에서 살면서 지독한 방황의 나날을 보냈다. 10세 때부터 돈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술을 사서 마셨고 툭하면 싸움질이었다. 18세 때는 술값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 그 옥살이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생겼다. 그는 죄수와 일반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다르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관상에 대한 흥미는 이렇게 감옥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름 있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누군가 남보쿠에게 칼을 맞아 죽을 얼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다. 그는 남보쿠에게 그 운명을 피하는 방법으로 스님이 되기를 권했다. 남보쿠는 당장 근처에 있는 절로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졸랐다. 주지 스님은 수행의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며 한사코 받아들이길 꺼리며 과제를 내줬다. 주지 스님이 정한 기간 동안 보리와 콩만 먹고 사는 고통을 이겨내면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남보쿠는 그저 살고자 하는 일념으로 버텼다. 마침내 약속한 기간이 지난 어느 날 기쁜 마음으로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는 길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예전에 남보쿠에게 죽음을 예고했던 관상가였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묘했다. 어리둥절해하면서 칼로 죽을 겁나는 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관상가는 그동안 큰 공덕을 쌓은 것 같다라고 변화의 이유를 해석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거나 돌을 닦았거나 하는 큰 변수가 없었다면 죽을 운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되짚어보면 남보쿠에게 공덕을 쌓은 기억은 없었다. 단지 보리와 콩만 꾸준히 먹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이야기하자 관상가는 무릎을 쳤다. 1년 동안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고 오랜 시간 식욕을 절제한 게 큰 은덕이었다고 분석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 인생을 살게 된 남보쿠는 출가를 하려는 결심을 접었다. 감옥에서부터 키워온 관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머릿속에 가득 찼다.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가 다시 살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불탔던 것이다. 그는 스님이 아닌 관상가로서 험난한 고행을 시작했다. 목욕탕은 물론 화장장에서까지 사람들의 전신 상이나 얼굴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치열한 연구의 결과 당대 최고의 관상가로서 자리매김한 남보쿠는 일본 왕실의 호언을 받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다. 관상학의 대가였던 남보쿠의 관상은 어땠을까? 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키가 작고 얼굴 모양은 답답하고 비조가 대범지 못하며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인당은 좁고 눈썹은 얇다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도 좁고 코는 낮으며 광대뼈는 붉어지고 이는 짧고 가늘며 발도 작다는 평이다. 종합하면 보기 드문 빈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자신의 관상을 극복한 것은 식습관이었다. 그는 사람의 운명이 음식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따라 매일 주식은 보리 한 옥반과 술 한 옥으로 했다. 쌀로 된 것은 떡이라도 먹지 않았으며 부식은 한 가지 채소로 만든 한 가지 즙만 먹는 등 음식을 절제했다. 남보쿠의 관상법은 혈색기생유년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류이다.
기존의 숙명론적 관상법과는 달리 그는 노력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법수신록 제1권 1. 식사량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 내용은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움직임에 따라 식사의 정량이 달라야 하며 신체의 크기,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적정한 식사량은 바뀐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나이가 젊어도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먹는 식사량에 따라 그 집안의 운명의 기륜이 결정된다. 무신 출신 집안의 식사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애선인들은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 하였다. 사람에 따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정한 일정한 음식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녹이라 하였다. 따라서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 하였고 또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 천록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하늘에서 베푸는 식사량이 정해져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한다. 즉, 생명이 있으면 음식이 있다. 음식이 있으면 생명도 있다. 이를 통해 생명은 음식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으로 생애의 기룡이 그것을 통해 결정되니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고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이다. 이러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다 하겠는가.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운세가 좋다. 그 나름의 축복받는 인생이기에 단명하지 않는다. 또 노후도 좋다. 식사를 항시 많이 하는 사람은 관상이 좋다 하여도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기 쉬우며 손이 뒤틀리는 일도 많고 평생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으며 노후의 운세도 흉하다. 항상 자기 신분보다 과하게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그 운세는 흉하다. 고치지 않으면 집안이 몰락하고 출세나 성공할 일도 없다. 또 가난한 자가 미식을 고집할 경우에는 고생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계절 음식을 가장 먼저 먹으려 하는 사람은 부유한 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재산을 잃게 된다. 또 그 중에 빈곤한 상을 가진 자가 그리하면 그 덕을 다하여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설령 빈곤한 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모이게 되며 노후에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 빈상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손에게까지 재산이나 명예를 물려준다. 항상 음식을 검소하게 먹더라도 경우에 따라 대식하는 사람은 크게 망한다. 단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사의 양과 질을 엄중히 지키는 자는 악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모으고 출세할 수 있다. 또 자식들에게도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노후에도 길하다. 소식이라도 식사의 양을 엄격히 정하고 지키는 사람은 설령 지금 빈곤하고 또 악상이라고 해도 그에 맞는 수복,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것, 수복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노후도 편하다. 겉보기에 약해 보일지라도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이 없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좋은 상을 가졌다 해도 그 운세가 흉하다. 무슨 일이든 이룰 것 같으면서도 이루지 못해 평생이 불안정하고 노후에는 특히 더 그렇게 된다. 가난한 자인 경우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이 다 되다가도 마지막에 무너지게 된다. 대식가에 또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고치지 않으면 재산도 잃고 병도 얻을 것이다. 젊고 상도 좋지 않으면 죽을 장소조차 점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매일의 식사량을 정해놓아도 때때로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면 그 녹에도 변화가 생긴다.
식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녹도 변하지 않고 식욕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 먹는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그것은 길상이다. 그러나 많이 먹으려 하고 함부려 먹으려 든다면 정서가 온전치 못하고 될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설령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평생에 걸쳐 생활이 불안정하고 고생만 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대식, 폭식할 경우에는 그 집안의 재산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가운이 기울게 되는 전조라 보면 된다. 또 그러한 집안의 주인에게 부응하듯 식술들도 많이 먹는다면 그 집안의 붕괴는 빨리 닥쳐올 것이다. 품성이 훌륭하고 건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새끼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이 불규칙한 자는 녹이 안정치 못하고 심신도 불안정하다. 녹은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식사량과 시간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녹도 달아지고 나아가 건강도 안정치 못하게 된다. 2. 좋은 것만 먹으면 망한다. 정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은 딱히 나쁠 일이 없고 남편보다 적게 먹는 아내는 나쁠 것이 없다. 반면 대식하는 사람은 강하고 격렬해지고 자연스럽게 덕도 엷어진다. 식사량을 엄격히 지키는 자는 스스로 올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자연스럽게 덕이 쌓인다. 하지만 정량을 지키지 않고 마구 먹으려 하는 자는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고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보여 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아내가 대식하면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혼하게 된다. 남자처럼 식생활을 하는 아내라면 남편을 깔고 뭉개려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으로 대식하면 깔고 뭉갤 수가 없으므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소식하면서도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는 바람을 피워서 남편을 고생시키는 악녀 타입이다. 매일 먹는 식사량이 일정한 사람이 갑자기 불규칙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좋지 못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조임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의 규칙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집안이 혼잡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에는 분명 식사가 불규칙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규칙한 식사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정도의 부유한 가정이라도 식구가 모두 좋은 것만 먹으려 한다면 그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가장이 죽을 전조이다. 옷차림이 엄격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식사가 불규칙한 자는 그 사람의 정신도 외관과 달리 불안정하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이다. 식사를 엄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마음가짐도 엄격히 다스릴 줄 알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 마음은 엄격하지 못하면서 옷차림만 중시한다면 이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젊어서부터 규칙적인 식사를 한 사람은 평생 병에 걸릴 일이 없고 고생하지 않을 뿐더러 입신양명할 수 있다. 비록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운세가 흉이라 할 수 없으며 노후에도 길하다. 설령 관상이 선하다 하여도 욕심부려 대식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을 행한다. 귀인은 식이 없고 소인은 식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인은 과식하지 않으며 소인은 욕심부려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알고 소인은 음식에서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살아간다 라고도 한다. 적게 먹는 사람은 스스로 귀인이 되는 것이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노후에 병을 얻어 음식 섭취가 적어지면 맥박, 혈색이 좋더라도 머지않아 죽는다. 하지만 이는 천수를 다했기 때문이므로 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으며 주위에 폐도 끼치지 않는다. 신분이 높은 사람 중 미천한 자가 먹는 음식들을 즐겨 자주 먹는 사람은 이미 미천한 자와 마음이 가까워진 것이며 죽음도 빨리 다가온다. 사람에게는 자기 신분에 맞는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미천한 이는 소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일반, 일체, 밥 하나에 반찬 한 가지로 먹어야 한다. 원래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귀인은 따로 소박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신중한 마음이 있어 검소하게 음식을 먹고 그 양도 소식으로 정했다면 그 집안이 오래 번창할 전조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귀인은 새로운 업적을 그 자손에게 남기게 된다. 또 평생 동안 잔병이 없고 장수한다. 3. 먹을 양은 정해져 있다. 50세도 안 된 병자가 이미 죽을 환상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소식해왔다면 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병은 질병이 아니라 방제라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식으로 식사량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에 따른 재해인 방제인 경우는 다르다. 방제에 걸리면 약도 소용없다.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곡식 소비량도 적어서 낭비하는 법이 없고 생각지 못하게 천지의 덕을 쌓게 되어 방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상을 여러 본 적이 있다. 보통 57에서 58세가 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혈색이 좋고 장수할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많이 자주 먹으려 한다면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평생 먹을 식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명이 길고 짧은 것은 관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평상시 식사량과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아픈 이의 관상을 볼 때는 반드시 평상시 식습관에 대해 묻는다. 무병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젊어서부터 매일같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늙어서 소화기 질병을 앓게 되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병을 얻게 된다. 덕이 부족한 사람은 중년의 집안을 파산시키고 맛있는 것도 못 먹게 된다. 병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말년의 운세가 좋지 않다. 관상이 좋더라도 젊어서부터 맛있는 것만 찾는다면 늙어서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된다. 미천한 자가 3년 동안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한다면 말년의 행복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명까지 잃는다. 관상이 매우 좋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음식에 대해 교만하고 욕심 부려 먹는 사람은 늙어서 부족하게 된다. 관상이 좋더라도 운세가 좋다고 할 수 없다. 달도 차면 기운다 라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니 가정 내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후손을 못 볼 수도 있다. 항상 대식하고 폭식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자는 출세할 수 없으며 마침내는 떠돌다가 죽게 된다.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대식하거나 절제 없이 폭식하더라도 관상에 복이 있는 사람은 떠돌다 죽지 아니한다. 그렇더라도 죽으려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반드시 긴 병을 앓고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빈곤하고 관상조차 나쁜 사람은 죽을 때 간병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 한 잔 마시지도 못하고 죽는다. 중년에서 노년에 접어들 때까지 식생활의 졸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악재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는 손실을 입어 쌓아놓은 것을 잃게 되며 평생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나른 관상에 복이 있는 사람도 가정이 쇠퇴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음식이 곧 기에 준하기 때문이다.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매사에 질서가 없게 되며 결국에는 손실과 악재로 이어진다. 질서가 없으면 번성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식을 정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이다. 규칙적인 식사는 기를 안정시키고 기가 차분해지면 마음이 안정된다. 또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재가 생기지 않고 집안도 스스로 다스려진다. 노년의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젊어서부터 식사를 절제하고 부족한 것을 견딘 자는 늙어서 반드시 풍족해진다. 또 노년에 좋지 않은 운세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젊어서 절제하는 것을 제1의 미덕으로 삼으면 늙어서 흉악을 면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도 3년 동안 절제하면 굶어 죽는 상이라도 스스로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봐왔다.
노년에 관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여 노후를 즐겁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무자식의 상이라도 젊어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절제하면 후사를 얻을 수 있다. 젊어서부터 절제하고 평생 소식한 자는 늙어서 자손이라는 형태로 충족해진다. 또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후손이 있게 마련이다. 부자라도 자식이 없으면 궁하고 처량하다. 따라서 자손이라는 것이 노년에 도달한 인간의 식록과 같다. 관상에 복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의 절제를 모르면 타고난 관상이라 할 수 없다. 얼굴에 복이 있어도 음식에 욕심 부리는 자는 복이 어디에선가 새게 마련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와 같이 음식을 절제하며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만사가 충만할 때 그때가 내리막의 시작이다. 복이 뒤집어지는 복으로 통할 수 있다. 즉, 복이 충만할 때는 가난으로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인 천수를 누리는 상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항상 불규칙하고 많이 먹으려 한다면 장수할 수 없다. 음식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므로 음식이 일정치 않으면 생명을 양육하는 것도 일정치 않으므로 천수를 누릴 수 없다. 식생활이 규칙적인 사람은 생명을 양육하는 일도 규칙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장수 또는 천수라 한다. 빈곤한 상을 가지고 단명할 온세라 하여도 절제하고 정량보다 소식한다면 단명하지 않고 빈곤도 면할 수 있다. 식사에 대해 아주 신중한 사람은 식사 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당된 만물이 천지를 돌면서 연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명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빈궁하고 단명한 상이라도 절제하고 검소한 식생활을 지키면 그에 걸맞은 복이 있어 장수하게 된다. 크게 될 상이라도 게으르고 술과 고기를 즐기고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한량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먹어치우는 인물이다. 크게 발전할 상이 아니라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식사를 매일 엄중히 절제해야 한다. 또 뜻을 이룰 때까지 미식을 삼가면 자연히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음식은 발전과 성공의 근본이다. 먹는 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발전의 기본 또한 잃게 된다. 음식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보통 금은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오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날 제후나 그 신하의 봉급을 금운으로 정하지 않고 쌀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왕도 오곡의 풍년을 기원할 정도로 음식이란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다. 물가가 폭등했다고 해서 나라가 전복되는 일은 없지만 오곡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잃게도 할 수 있다. 항상 대식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평상시에 소식하는 사람은 병에 걸릴 일도 없다. 하지만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못 먹는 일은 없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정해진 식록은 바닥이 났는데 아직 명이 붙어 있으니 먹지 못한 채 오래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 명이 있는데 먹질 못하니 결국엔 굶어 죽는다. 소식하는 자는 생명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식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음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진리에 따라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따라서 소식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고 긴 시간 투병하지도 않는다. 소식한다 하더라도 식사가 불규칙하면 병에 걸리기 쉽다. 또 대식하는 사람은 항상 배가 부른 상태에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플 때 식사를 못한다. 소식하는 사람은 큰 병을 앓지 않는다. 급여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하루 3번의 식사도 정해져 있다. 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자는 식사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신분이 낮거나 떠돌이 노동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식사가 일정치 않고 닥치는 대로 형편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식하고 3년 동안 음식을 절제하며 인덕을 쌓으면 비록 무록의 상이라도 녹이 자연히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것은 음식이 녹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식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녹도 불규칙하다. 우리가 보는 상에는 원래 기륭이 없다. 단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행하는지를 보고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따져서 악상이라 한다. 배가 팔할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떠셨나요? 올바른 식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